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46번을 풉니다. 자, 46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련된 이론이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해서 맞춰야 됩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외워야 할 분량도 많죠. 하지만 반드시 파트별로 확실히 이론을 잡아서 문제를 반드시 숙지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고 있죠.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매매계약을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겠죠. 아무리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 의무가 발생해서 이행 의무를 하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해제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자, 무권대리와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무권대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부동산이 매매가 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한 적이 없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이전되지 될 수가 없죠. 본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추인을 하면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가 되지만 추인을 안 했을 때, 추인을 거절했을 때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겠죠. 자, 본인 명의로 된 처분행위인 부동산의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본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지도 않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갔다. 그런 것은 진정 명의에 있어서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본인의 행위에서 추인 거절권과 추인권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명시적,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겠죠.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상대방이 무권대리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가 있겠죠. 자, 본인의 단독 상속인은 상대방에 대해 무권대리 계약을 직접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단독 상세, 본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속인들이 그 무권대리에 대한 계약 행위를 알고 상대방에게 계약을 추인할 수도 있겠죠. 자, 무권대리 계약 후에 본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당연히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무권대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먼저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죠. 그러니까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추인의 소급 효력도 시험에 아주 중요하죠. 자,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는데 추인 거절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추인을 하게 되면 이 추인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소급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이 됩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부터 또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갑니다.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틀려요. 계약 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권대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미성년자는 본인에게 추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는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미성년자인 무권대리와 계약했던 상대방은 그 미성년자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일 때는 그 미성년자가 추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미성년자인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반대로 본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했을 때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 후에 본인을 단독 상속했을 때는 그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주의에서 추인 거절이라든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계약의 추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등기일 말소를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 후에 본인을 단독 상속할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을 때는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주의에서 추인 거절이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추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를 알았을 때는 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서 계약하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답변을 해달라는 최고만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본인의 답변이 없으면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를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철회를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있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 최고권만 인정된다는 거. 무권대리 행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도 할 수 있고 직접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를 모르고 한 선의의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인정되지만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한 상대방은 최고권만 인정되고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46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자, 매매계약이 무권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토지를 정에게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인 상대방 병에게 매도한 게 아니라 제3자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갑이 나중에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던 제3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이게 을이 누굽니까?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가 본인을 단독 상속할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무권대리인이 갑을 단독 상속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권대리 을은 본인의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안 되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죠. 추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계약을 반드시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이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할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한해서 반드시 추인을 해줘야 됩니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하기에 틀린 문장이죠.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갑의 단독 상속이 무는, 이 무는 무권대리가 아니죠. 그냥 갑의 단독 상속일 뿐입니다. 이 무는 무권대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갑의 단독 상속인 제3자 일반 상속인은 병에 대해 이 매매계약을 당연히 추인할 수 있죠. 상속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무권대리가 아니죠. 이 무는 병에 대해 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인할 수 없다면 틀린 문장이죠. 자, 4번 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랍니다. 자, 상대방 병은 무권대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채권은 할 수 있죠. 이 안 경우에 악의인 상대방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다고 가야 되죠. 자,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만 할 수 있지 직접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는 게 틀린 문장이죠. 자,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권대리가 미성년자랍니다. 을이 미성년자라면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이행도 청구할 수 없어요. 자, 미성년자에게는 이행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을이 무권대리가 미성년자라면 본인에게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은 미성년자인 무권대리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때는 아주 주의해야겠죠. 자, 미성년자가 무권대리일 때는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상대방, 악이든 선이든 모든 상대방도 미성년자인 무권대리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틀린 문장이죠. 자, 그래서 46번 협의의 무권대리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1번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무권대리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토지를 제3자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본인 갑이 나중에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제3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고 2번, 3번, 4번, 5번은 아주 중요한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틀린 지문이죠. 자, 무권대리가 단독 상속하면 반드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권대리가 아니라 일반 상속인 무는 제3자 상속인은 병에 대해서 언제든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권대리를 아는 상대방은 최고권만 발동할 수 있지 철회권은 할 수가 없다는 거. 당연히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도 할 수 있고 최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를 안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 갑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그 무권대리가 하필이면 미성년자일 때는 상대방은 그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이행의 청구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46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